안녕하세요, 석입니다. 드디어 기다리던 고프로 헤어로 1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도 고프로 헤어로 9과 같이 이런 패키지로 되어 있네요. 참고로 저는 고프로 히어로 9은 써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친구 거를 좀 빌려서 비교를 해보고 또 체감을 해봤죠. 안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. 제가 고프로 히어로 7까지 써봤는데 그때 기억에 이렇게는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따로 스티커가 돼 있던 것 같은데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까 패스하고요. 설명서는 한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설명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세하게 돼 있어도 너무 글씨가 작아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. 부착형이죠. 마운트 할 것과 이렇게 그리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네요. 고양이는 여기 패키지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배터리 요거까지 들어있고 이제 이게 본체인데 이미 다 아실 겁니다. 이게 디자인이 고프로 히어로 9과 거의 똑같죠. 그리고 이 패키지는 좀 아쉽네요. 종이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 이런 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려두면 좀 흔들림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자, 고프로 히어로 10은 9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인데 9 같은 경우는 꼭 통으로 프레임이 짜져 있는 바디가 통으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. 이쪽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투톤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런 느낌이 있고 조금 더 표면 재질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걸 사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에요. 제 촬영 패턴상 액션캠이 좀 안 맞거든요. 안 맞아서 제가 고프로 히어로 7까지 쓰고 고프로 맥스까지만 썼었는데 이 제품을 굳이 산 이유가 있어요. 물론 이거는 제가 쓰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. 저처럼 테크 쪽이나 장비 쪽 이런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안 사더라도 관심은 있잖아요.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긴 하는데 유튜브 내용이라든지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좀 답답해지더라고요. 해당 정보를 찾아보니까 소수는 안 그렇지만 대다수가 협찬을 받아서 그런지 좀 극대화적인 칭찬 같은 그런 걸 이건 리뷰가 아니고 광고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거든요. 그런 글들도 많이 봤고요. 물론 저는 이해는 해요.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은 미비하지만 거의 한 19년 정도를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협찬들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.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제 돈으로 다 사서 하는 편이거든요. 이제 그런 입장이 되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까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돼요.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너무 아쉬운 게 무조건 좋다, 무조건 좋기만 하고 이 제품의 단점이 없는 것처럼 아예 그걸 숨기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정말 그래? 라는 생각에 구매한 것과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증도 약간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리뷰들은 90% 이상이 전부 다 제 돈으로 사서 직접 써보고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 편이라 사실 시간을 다퉈서 빨리 업로드하는 분하고는 경쟁이 좀 안 돼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거에서는 경쟁력이 좀 약하긴 한데 대신에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. 그래야지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고 구입하는 거, 모르고 구입하는 거하고 알고 구입하는 거는 좀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써보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. 먼저 고프로 제품을 처음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활성화하는 방법부터 기초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활성화를 하려면 이렇게 SD 카드가 필요합니다. 이걸 꽂고 그 전에 또 스마트폰에 고프로 해당 앱을 설치를 해놔야 돼요. 그리고 키고 나면은 당연한 거지만 언어부터 기본적인 세팅이 있는데 세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. 일단은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앱을 연동을 해두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.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
이 부분은 미리 인지를 하시고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. 고프로 히어로 10의 사양을 찾아보면 9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상당히 많죠. 그렇게 또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인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.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칩셋입니다. GP1에서 GP2로 2배가량 좋아졌죠. 근데 이걸 잘못 오인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초보자나 카메라 잘 모르시는 분들,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미지나 동영상의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관장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. 칩이 좋아지면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시너지를 얻어서 9에서 욕을 먹던 터치감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10의 터치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옮길 때 그 속도감이 상당히 빨라진다든지 또는 배터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. 물론 고해상도, 고프레임으로 찍으면 유동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80 FHD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다 했을 때 배터리 타임이 1시간이라 쳐요. 그러면은 칩셋이 좋아지면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똑같은 설정에서 1시간 반, 2시간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외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선여도나 깊이 있는 표현 또는 디테일을 살려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좀 챙겨서 볼게 하이퍼스무스입니다. 3.0에서 4.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고프로의 스테빌라이저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굳이 3.0에서 4.0까지 필요한가?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건 좋죠.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데 기능적인, 체감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는 모르겠다는 거예요. 저는 써봤는데 그렇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다만 과격한 액션에서는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게 수평 기능, 수평을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기존에 27도라고 해요. 근데 지금 45도까지 범위가 확장됐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. 액션캠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도 이렇게 그립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의도하지 않게. 그러면은 앵글에 당긴 것도 좀 왔다 갔다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해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수평으로 그대로 맞춰준다는 의미니까 이 경우라면 이 단적인 기능만 보면은 정말 짐벌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고프로 히어로 10을 보면서 제일 좋다라고 느낀 게 이제 수평 기능이 정말 괜찮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자, 그리고 화소에 대한 업그레이드 2000에서 2300으로 300 정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근데 사실은 카메라는 화소수로 승부를 보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.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 좀 안다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화소 때문에 이걸 고르는지.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300이라는 게 좀 미비하게 올라간 거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글쎄요. 9에 비해서 그렇게 선여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확대를 했을 때 약간의 선명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고 찍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좀 미비한데 너무 극대화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. 이것만으로 어떻게 다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선 좀 약한 모습입니다. 이 약한 모습이 어떤 건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게 이제 고해상도와 고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점입니다.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. 근데 이것도 제한적이에요. 5.3K는 30프레임. 근데 위로 올라가서 240, 120 이게 안 돼요. 그러니까 60프레임에서 30프레임만 가능한데 5.3K 고해상도니까 이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. 근데 문제는 24프레임이 되는 건 오로지 4K밖에 없습니다. 이거 말고 이제 2.7K나 1080은 24프레임이 안 돼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그쵸? 24프레임 안 돼. 24프레임을 누르면 2.7K에서 4K, 4K로 넘어갑니다. 1080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렇게 눌러보면 또 4K로 넘어가죠. 유일하게 4K만 24프레임부터 위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사용자마다 촬영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프레임 또는 고프레임 이 선택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 넓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한적인 게 딱 보이죠?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돼서 저프레임, 24프레임 같은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조도 촬영은 제가 이제 샘플링을 한번 떠보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. 왜냐? 고프로 히어로 9의 영상들이 넘쳐나잖아요. 그 중에 야간 촬영 보시면 돼요. 왜냐?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.
야간에 가서 찍어보니까 뭐 좋다 그러면 정말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하게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저는 억지로 말하는 겁니다. 미비하게 좋아졌다. 뭐 제가 전문가,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로 뽑지를 못하니 제가 그나마 여지를 두고 조금 좋아졌다, 미비하게 좋아진 것 같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체감적으로 이렇게 들고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조도 광량에 따라서 화면이 뭉개지거나 또는 잔상이 걸을 때마다 그 떨림으로 인한 잔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동일했어요.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글쎄요, 이걸 갖다 소화내지 못하고 커버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시간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광량이 부족한 실내 공간이라든지 뭐 날씨가 너무 어둡거나 이러면은 찍기가 참 애매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왜 70만 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69만 9천 원이죠. 70만 원이나 주고 내가 선택적인 시간대만 사용할 수 있고 선택적인 어떤 환경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내가 70만 원 주고 이거 사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있는데 너무 미비하고 크게 뭐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, 제가 볼 때 고프로 히어로 8, 7, 8 요거 쓰시는 분들은 넘어올 만한 뭐 가치는 있는데 9 쓰시는 분은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그게 고장나거나 분실해서 산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가격적 메리트를 따져보면 그냥 현 시점에서는 9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.